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요즘 장을 보면은 정말 지루하다는 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상승량도 5% 미만이고 하락량도 5% 미만이고 비트코인 차트는 뭐 흡사 심정지 차트를 나타낸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만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것이냐, 거래대금도 줄고 차트도 재미가 없는 이런 현상이 비트코인에만 나오는 것이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답을 준비를 했고, 우선 증시와 주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게 되면은 21년도부터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거래대금이 가장 저는 궁금합니다. 얼마나 내려왔을지, 얼마나 낮은 양으로 거래대금이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증시도 하락세고, 또한 주식에서도 저는 투자자 예탁금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보관하고 있느냐,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1년 전에는 70조를 들고 있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원화로 100만 원 들고 있다, 뭐 1000만 원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돈들이 지금 현재는 46조로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약 35%가 줄었다라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정말 빠르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장을 떠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적인 거 봤을 때 12월에 타이틀이 교체가 됐는데 거래대금이 35개월 만에 최저치, 약 3년 만에 최저치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랑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은 투자 상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증권사 부동산 PF가 내년에 더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PF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업체를 만들고 뭐 시행사, 시공사를 통해서 보증을 쓰게 하고 돈을 투자를 받아서 이제 부동산을 건설하는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도가 난다면, 사람을 다 못 모았다면 시공사나 시행사가 책임을 지겠죠. 근데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 현재 부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도 이게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나온 말이긴 한데, 부동산이 하락장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미분양이 쌓인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서울에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죠. 이번에 둔촌에서도 단군 이래 무슨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라고 말을 했는데 분양 실패라는 말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기사에서도 거래 절벽이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북구의 아파트 분양 대금이 15% 할인, 이 부분 부동산 상승 상황과는 전혀 다른 시선이죠. 오히려 분양 대금을 할인한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미분양이 47,000가구, 전국을 말하겠죠. 그래서 전달하여과는 13% 차이가 난다. 또한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다면은 엄청난 할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주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2억 5천만 원을 할인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동산도 비슷하고, 부동산도 거래대금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가치를 높게 책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적정 가격은 이전보다 되게 낮은, 그리고 이마저도 거래할 사람이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과 또 증시, 주식의 경우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현재는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전에 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암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중에서 거래대금이 올라가면서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는 게 있는가? 없습니다. 그냥 거래대금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원인으로는 간단하게 금리가 높아지고 투자 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복잡하게 말하면 더 깊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말한 프리퀀시, 결국에는 암호화폐가 먼저 급등을 한다? 물론 그 또한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한 번 상승하고 한 번 하락할 때 우리의 주식에서는 두 번이나 상승 하락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암호화폐에서는 한 번 더, 그러니까 두 배를 곱한 값만큼 상승 하락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승이 가장 빠르고 좀 높이가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그냥 기술적 분석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트 해석을 했을 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이 횡보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늘어났다가 저점을 밟은 직후 거래대금이 낮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보다 월등하게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낮아졌을 때 이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횡보를 하게 된다면 질문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답이라는 것은 상승하냐 하락하는 것이냐, 뭐가 맞는 것이냐 답을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과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과거 분석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횡보를 한 다음에 상승한 지역도 있고요. 이렇게 21년도 2분기 또는 여름 구간에 횡보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낮추고 상승한 구역도 있고 동시에 또 상승한 그런 과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비슷한 차트에서 횡보를 계속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전의 거래대금보다 월등하게 낮은 거래대금을 기록을 했고 여기서는 한 달 정도로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결과값은 처참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2번이 나왔었고 하락 2번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전에 어떤 차트였냐? 첫 번째 하락, 여기서 가리키는 하락은 하락장이 나오다 횡보를 한 상황이었고 여기서 상승은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그다음에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상승이었고요. 여기서도 결과는 상승. 지금 상황은 1년이라는 기간을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를 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어느 데이터랑 맞추는 게 편할까요? 저는 한 2가지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데이터는 아니에요. 이 장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장과 가깝거나 아니면은 이 장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린 이 장과 성격이 너무 비슷하다. 대세 상승이 나온 이후에 대세 하락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횡보 구간을 가져가는 게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참 차트가 애매하긴 한데 대세 상승장 안에서 조정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차트고요. 그래서 해설이 되게 갈릴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해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 하락이 그냥 털린 게 아니라 진짜 믿을 만한 거래소인 F거래소, FTX 거래소에서 사기를 치고 나갔는데 이만큼 털렸고 그때 형성된 저가가 이만큼이다. 그렇다면 그 저가를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한 이슈가 있어야지 이 부분이 털릴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답변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장을 올릴 만한 소재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반부에 봤듯이 지금 현재는 암호화폐, 주식과 증권 부분 또한 이 부동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약세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금이 줄어드는 이상 올라갈 확률은 좀 희박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저는 관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1월 중순까지 제가 지금 박스 쳐드린 이 거래대금 있죠.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을 쌓아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된다면은 저는 하락 방향성을 짚겠습니다. 단기 반등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기 반등은 존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준이 아마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수준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기 반등이 존재하더라도 이 21선을 못 벗어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이전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연말 기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1월 중순까지 거래대금이 정말 최악으로 빠지는가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살려줄 그런 제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강력하게 경고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장은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쌓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손절을 안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다음 장에서도 손절을 못한다. 다만 손절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다음 장에 있어서 내 관점이 벗어났을 때 손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장 있죠.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결과를 아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은 이 앞으로 펼쳐지는 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제가 과거를 보면서 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듯이요. 이 장을 좀 같이 경험을 하시고 웬만하면 최소한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장의 해석이 너무 어렵고 좀 지루하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 선물 소통방 무료로 운영 중에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그냥 저희랑 같이 대화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저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